쇼핑 플랫폼은 해외 수출로 보기 때문에 내가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모두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이가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간이가세자를 포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 달부터 일반 가세자로 변경이 돼요. 근데 내가 간이가세자로서 물품만 구입들은 소급해서 환급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2월 3일쯤에 내가 간이가세자를 포기해야 되는 걸 알았다. 그러면 포기를 하면 1월부터 일반 가세자가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물품 매입하는 걸 12월에는 멈추고 1월에 이제 매입하는 걸로 하시면은 환급이 되시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즘 한국 화장품이 외국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는 외국 플랫폼 쇼핑, 아마존 이런 데서 판매하시는 글로벌 셀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쇼핑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금은 어떤 거를 내게 되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간이가세자랑 일반 가세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간이가세자를 잘못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쇼핑 판매자분들은 반드시 일반 가세자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중에서 쇼핑 사업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중에서 이제 일본의 라쿠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법인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고 법인도 1년 이상 된 법인만 입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쇼핑은 개인 사업자도 입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이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추후 이제 이익이 어느 정도 이제 생기셨을 때 쇼핑 같은 경우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창업 감면이 끝나가실 때쯤 아니면 이익이 한 3, 4억 정도 넘어가실 때 그때쯤에 이제 법인 전환을 이제 고려하시는 게 좋고 저희가 어차피 관리해드리면서 법인 전환 시기는 계속 년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업종 코드는 52510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코드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주소 같은 경우는 집도 가능합니다. 근데 집 주소가 노출이 되시는 게 조금 그러시면은 비상주 사무실의 주소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다른 지역의 주소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 감면을 받으려고 서울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용인, 송도, 김포 이런 데 이제 주소만 등록을 하고 창업 감면을 받으려는 거는 요즘에는 구세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어디서 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감면이 이제 다 끝나갈 때쯤에 구세청에서 그거를 털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시는 건 좋지 않고 실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신고해야 되는 세금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세금이 있어요. 부가세랑 소득세인데 부가세 같은 경우는 환급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환급이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10%잖아요. 내가 이제 11,000원에 이제 물품을 파면은 내 매출이 10,000원이고 부가세가 1,000원 그리고 내가 5,500원에 매입을 했다고 하면은 매입이 5,000원이고 부가세가 500원인데 부가세 구조가 매출세에서 매입세를 뺐을 때 플러스면 나쁘고 마이너스면 환급이거든요.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0%예요. 그러니까 매입세밖에 없으니까 나는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쇼핑 플랫폼은 해외 수출로 보기 때문에 내가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모두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이가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간이가세자는 10%가 아니라 조금 깎아주거든요. 영세 사업자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환급을 절대 안 해주는데 쇼핑 사업자가 만약 간이가세자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내가 물품한 매입에 대해서 절대 환급을 못 받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간이가세자를 포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 달부터 일반 가세자로 변경이 돼요. 근데 내가 간이가세자로서 물품만 구입들은 소급해서 환급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2월 3일쯤에 내가 간이가세자를 포기해야 되는 걸 알았다. 그러면 포기를 하면 1월부터 일반 가세자가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물품 매입하는 걸 12월에는 멈추고 1월에 이제 매입하는 걸로 하시면은 환급이 되시거든요. 부가세 신고 기간이 끝나고 한 달 내에 이제 환급이 되시고 환급 금액이 이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이상이 되시면은 보통 쇼핑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리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픈마켓이나 이제 올리브영에서 산 이제 영수증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이 영수증을 버리시면 안 되고 5년 동안은 보관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당장에 부가세 환급이 나와서 문제가 안 됐어도 이게 몇 년 뒤에 갑자기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은 절대 5년 동안 이제 버리시면 안 돼요. 특히 오프라인으로 구매하신 것들은 절대 영수증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이제 분기마다 또 환급 가능하고 월마다도 환급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개인 사업자들은 보통 반기마다 신고하는 게 기본이어서 만약에 분기마다 월마다 환급을 원하시면은 그리고 기장료가 이제 변경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급 가능한 이제 비용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구입하는 상품 금액들, 소모품비, 이제 배송비, 핸드폰 통신비, 프로그램 이용료, 뭐 컴퓨터 구입하시는 것들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다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환급이 불가능한 것들은 이제 1인 셀러이신 경우는 식비 같은 거 그리고 교통비
쇼핑는 환급이 불가능해요. 교통비 같은 경우는 부가세법상 환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환급이 안 되시는 거고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에 신고 가능한데 쇼피로 전자상거래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세에 감면 혜택이 있는데 이제 지역이나 이제 나이에 따라서 청년이고 지방, 송도, 용인, 김포에서 하시면 100%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청하는 거고 사업자 등록을 할 때만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차압 감면이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내년부터 그 감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26, 27, 28, 29, 30 이게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청년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서 미리 좀 사업자를 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근데 요즘에 너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자를 많이 내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사업자를 잘 안 내주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비상주 사무실 같은 경우는 업종에 따라서 조금 안 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비상주 사무실로 이제 창업 가능한 업종으로 봐서 국세청에서 좀 허용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쇼피에서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세금을 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지 정리해드렸는데요. 만약에 쇼피 사업자 세금 신고 관리가 필요하시면은 저희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센터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잘 조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